이해란 박사님의 통일약과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약과 한 통과 함께 오셨는데요. 먼저 이거 좀 비춰, 김 PD 이거 먼저 좀 비춰 주십시오. 통일약과 맛있고 건강식 맛있는 통일약과 예, 이 안에 감사합니다. 안에 맛있는 모델로 따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 하나 꺼내주셨네요. 아니 요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김 PD 한 번 더 통일약과 한번 비춰보시죠. 맛있는 아유 이렇게 맛있는 통일약과입니다. 자, 약과는 약과고 또 하나 드세요. 일단 천천히 먹죠. 자, 오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어떤 논평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12월 17일이 김정일이가 이제 사망한 날인데요. 아, 이틀 지났구나. 그런데 이제 그날 대한민국에서는 그 태극기 집회가 이제 일어났죠. 아, 토요일이니까 그러네요. 지금 몇 년 됐죠? 김정은 집권이 4년? 지금 5년 차죠. 5년인가 2011년 12월 17일 5년 됐구나. 사망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나는 한국에 와서 진짜 웃기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뭐 죽은 날 이런 거를 언론들이 너무 잘 기억했다가 방송을 잘해줘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생일은 한 번도 가르쳐 주는 적 없으면서 뭐 이상하게 그 편중이 많이 돼 있는데 그날 이제 그 대한민국 그 서울에서 그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애국 집회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잖아요. 두 개 좀 다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뭐 촛불이라고 하는 거 하고 태극기 집회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참 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북한에서는 정말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려면 목숨 내놔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다 그 말입니까? 사돈의 8천에 그 3대까지 이렇게 멸종을 당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태극기가 흔들면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저희들은 너무 고마웠는데 저는 그날 이제 저도 약간 발언을 했는데 12월 17일을 김정은 탄핵을 위한 그 총궐기 운동의 날로 선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군용 집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김정일 그 2011년도에 죽었을 때 정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간절히 바랐던 게 김정일 죽는 거였거든요. 김정일 죽으면 북한 주민들이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김정은이가 자리 잡기 전에 3년 전에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정권 3년 되기 전에 김정은을 물러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막 뭐 단식 투쟁도 하고 뭐 천일 시위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김정일이 이제 죽은 날을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빨리 그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너무 길이 여원한 게 안타깝고요. 특히 흔들리지 말아야 될, 탄핵되지 말아야 될 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저 당연히 탄핵돼야 될 김정은이는 오히려 거기서 지금 북한에 앉아가지고 탄핵을 계속 부추기고 있고요. 민주국가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두 번째로는요. 그 북한이 이제 올해 12월 15일을 이렇게 기점으로 200일 전투를 이제 끝냈다고. 200일 전투를 끝냈다고요? 이렇게 엄청 선전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 계속 이런 전투를 해요. 그게 군인만 하는 전투가 아니고 사회 전체 운동입니까? 그렇죠. 경제 활동을 전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일 전투, 70일 전투, 200일 전투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하는데 계획 경제의 뭐 또 다른 어떤 측면이죠. 그러니까 형태죠. 그래서 이제 200일 전투를 하는데 이번 200일 전투 기간에 뭐 자기들의 뭐 성과를 엄청 뭐 나열을 이제 뭐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허위보고가 많아가지고 그 실적이 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뭐 검증하고 증명하고 할 그런 기구가 국가적 그런 작동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해야 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군요. 예, 그 북한에서 그걸 허위 보고라 그래요. 예. 하지 않고 했다고. 여기에 또는 조금밖에 못했는데 많이 했다고 부풀리는 그렇군요. 그런 어떤 그 허위 보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이번에 이제 북한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는 함경도에 그 수해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수해난 거를 이제 그 여름 얘기죠? 여름 태풍 올 때였죠? 그렇죠. 8월 말. 8월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가 수해 복구가 잘 끝났고 뭐 그다음에 유경 안과 종합병원을 뭐 또 완공했고 여명거리를 추진했고 뭐 핵탄두 폭발 실험에서도 성공했고 뭐 그다음에 그 무슨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고 또 경호업 그 제품의 그 국산화를 이제 뭐 자기들이 이뤄냈다고 이제 뒷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200일 전투의 성과로 이룬 거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여명거리 건설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여명거리 건설에 동원됐던 그 돌격대들이 사실은 함경도 그 수해복구 건설로 다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거든요. 그 가가지고 사실은 그때 이제 그 빈축을 산 게 집보다는 주민들이 살아야 될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김일성 뭐 동상이라든지 무슨 이런 거를 뭐 먼저 이제 손을 대가지고 이제 그 좀 뭐 빈축을 샀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200일 전투라든지 뭐 100일 전투 이런 전투를 항상 할 때마다 전에도 그러니까 200일 전투, 100일 전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고 했죠. 단기적 목표로 그렇게 저도 내세우고 참가한 게 했습니까? 엄청 많이 참가했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회 전체가 그걸로 향해 움직이고 그렇죠. 그 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는 연장 작업은 기본이고요. 예. 예, 새벽 전투도 기본이고요. 아, 예, 막 뭐 그냥 밀어라 이런 식이죠. 그뭐 불만 가질 뭐 계제가 못 되는 모양이죠. 그냥 그렇게 간다 이거죠. 집중 그렇죠. 그 기간을.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에는 이제 그 뭐 이 출퇴근도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휴식일도 없어요. 막 이제 일을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시동원 체계죠. 전시동원 체계. 예,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전투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뭐 김장 전투도 있고 뭐 이런 뭐 200일 전투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써먹는 그 영어가 속도전, 전격전, 선멸전 이거거든요. 속도전, 예, 그러니까 전격전, 경제 선멸전. 건설을 속도전으로 해야 되고 하나 이제 그 끝장을 낸다는 뜻의 선멸전. 예. 예, 이렇게 선멸한다 그러잖아요. 선멸전, 전격전이라는 거는 이제 전투적으로 막 밀어 제끼는 거. 역시 군대식 용어의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밀고 나가죠. 예.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을 엄청 피곤하게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전투가 하도 많이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긴장성이 풀려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밀어도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좀 타성에 빠지는군요. 예, 그러니까 소도 왜 계속 너무 때리면 예. 아무리 때려도 그냥 말 안 듣고 또 뻗치고 가만히 있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이제 좀 일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너무 춥잖아요, 북한이. 네, 진짜 겨울이 진짜 본격 다가왔습니다. 북한은 더 춥겠죠, 여기보다. 춥죠. 연료는 어떤지 모르겠다. 북한은 특히 그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난방이 없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추워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북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것이 사우나라고 합니다. 사우나. 예,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사우나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것도 또 어떤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가서 네.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네. 북한에 지금 지역마다 이 사우나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뭐 목욕탕 있는 문화 따뜻한 그런 목욕탕도 있고 사우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북한에서 80년대 네. 80년대에 이제 그 평양에 뭐 창광원, 문수원 뭐 이런 그 대형 그 목욕탕들을 만들어 가지고 창광원 문수원이 되게 목욕탕 이름입니까? 목욕탕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 미용실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뭐 이런 예비표 같은 게 있어야 들어가요. 그래서 창강원에 한번 가려면 갔다 오면 완전히 계급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만 있고 또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특별한 구역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겠군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지방의 그 도시들마다 도소재지들마다 이제
그 뭐 창강원이라고도 하고 뭐 운동원이라고도 하고 막 이때가 그런 목욕탕들을 대형 목욕탕들을 하나씩 다 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또 많이 늘어나가지고 요즘은 유경원 사우나가 그렇게 평양에서 유명하대나 봐요. 유경원 사우나. 그러니까 유경원. 유경 호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우나가 이제 유명한데 이게 2012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요. 네. 이 안에 뭐 소나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정유석이라든가 이런 그 한방 한증탕 이걸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사우나를 즐기는데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용을 못 하는데요. 뭐 한 번 들어가는데 막 몇만 원씩. 뭐 누가 들어가면 그 비싼 데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예. 네. 그런데 최근에는 또 그 각 지역의 체육단이나 이런 데도 이제 체육단들이 또 사우나를 하나씩 운영하는 게 있는가 봐요. 예.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한국의 사우나탕하고 북한의 사우나탕하고 좀 이렇게 다른 게 있어요. 네. 뭐냐면 한국은 부부탕이 없죠.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독탕은 있나요 혹시? 독탕도 글쎄요, 무슨 온천 같은데 아주 고급 가면 가족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가족 들어가는. 북한은요 고급 지역. 이런 그 목욕탕 가게 되면 가족탕이 있고요, 네. 대중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탕, 여탕 뭐 이렇게 이제 있죠. 네. 그리고 부부탕이 있어요. 어허. 네, 부부탕이 있는데 이 부부탕이 불륜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림수경 네. 림수경에 평양 왔잖아요. 그때 림수경 평양 올 때 그 하얀 운동화 북한에서 그 휴즈라 그러는데 네. 하얀 운동화 이제 신고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좁아지는 그 바지 있죠. 하얀색 바지. 그다음에 뭐 이게 티 네. 이런 거 입고 왔잖아요. 그 물방울 또 이런 그 브라우스 막 이런 거 입고 왔는데 북한의 여대생들이 임수경이가 입은 그 옷이랑 신발이랑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휴즈를 못 신으면 사람 측에 못 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신발을 사야 되는데 이 신발은 일반 상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저기 그 달러 상점에서만 판단 말이에요. 그 외화가 필요하잖아요. 달러로 거래하는 상점. 예, 네, 그런데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외화를 벌기 위해서 이 여대생들이 매춘을 하는데 이 매춘이 주로 이 부부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부탕들은 다 공민증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데, 네. 그 북한은 공민증에 그 언제 결혼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대조하면 이 사람이 부부인지 아닌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민증 대조를 하고 부부탕에 들여보내는데 이 문수원만 문수원은 공민증을 대조하지 않고 막 들여보낸다 그래서 그 문수원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륜하러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아니, 거기도 정도로. 뭐 경찰로 비슷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요. 안 보나 보죠. 그냥 그 목욕탕 그 관리원한데 이거 이제 그냥 돈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이제 그 부부탕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부탕에 이제 뭐 6만 원 정도 돈이 된대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월급이 한 4,000원, 5,000원 정도 하는데 비하면 사용료가 6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죠. 한번 이용해. 네. 예. 뭐 이 장마당에서 지금 그 쌀 1kg 값이 한 5,000원 좀 넘거든요. 네. 예, 그 정도인데 이게 그 쌀 10kg 값이잖아요. 10kg. 그렇군요. 쌀 10kg면 한 5인 가구가 뭐 먹을 수 있는 식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값 불륜 거기에다가 이제 쏟아 부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부부탕이나 이런 데서 그 마약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약을 하고 그 매춘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단속도 심하지만 그 어떤 뭐 단속을 아무리 심하게 해도 인간의 욕망은 꺾을 수 없는 것인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라고 뭐 제가 덧붙일 말이 별로 없네요. 저는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죠. 그 일반인들은 그런 대중 사고나 이런 게 이용하기가 힘들겠죠, 아직은. 일반인들은 돈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시는 좀 비싼데 또 도시. 아주 시골은 뭐 한 3,000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노동자 월급이 4,000원인데 3,000원 비싸죠. 장마당 그러니까 같은데 돈을 만들어서 가겠군요. 네. 기본 이렇게 뭐 일반 서민들은 집에서 함지모욕이라 그러죠. 네. 여기도 함지모욕이라는 거 있나요? 우리는 뭐 그런 얘기 잘 안 예, 합니다. 함지모욕이라 그래가지고 물을 가마에다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큰 함지에다가 퍼놓고 거기서 우리만 이제 대형 다라이 거기다가 다라에 예 거기다가 이제 물을 떠놓고 씻는데 한때 그게 아주 그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비닐 방막 있죠. 네. 비닐 방막으로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매달아 천정에다 이렇게 고리를 해서 매달아 놓게 되면 그게 비닐 방막 이렇게 씌워지면서 그 안에 그 목욕 함지를 들여놓는단 말이에요. 물 보호를 온도 보호를 예, 그러면 거기 따뜻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함지 목욕을 이제 하는데 사실 뭐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자주 목욕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좀 안 되죠. 그래서 뭐 집에서 함지 목욕이나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잘하는 것이고 또 땔감이 부족하니까 그 물을 끓이기가 이제 어려워서 특히 겨울에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너무너무 많이 겪게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예, 뭐 준비하고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지금 지난 11월에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자의 이제 숫자가 3만 명이 이제 늘어나면서 지금 뭐 각곳에서 또 탈북자들 정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현실적인 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너무 좀 많이 사회 각곳에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 이번에 그 탈북자 3만 명이 되면서 그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이 3만 명 탈북자의 70%가 여성이라는 거. 70%가 예, 여성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탈북한 지역이 어디냐 이러고 보니까 양강도가 가장 많더라고요. 양강도면 어디지? 85%예요. 양강도는 어디냐면요. 그게 왜 양강이냐면요. 그러니까 압록강하고 두만강 두 개의 강을 끼고 있다 그래서 양강도예요. 접경 지역이군요. 예. 그런데 그 원래는 없었죠. 원래는 없었는데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김일성이 그때는 남북 간 왜 체제 경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이제 뭐 도회수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58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양강도하고 자강도를 신설을 하는데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 그다음에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평안북도의 약간의 지역을 포함해서 양강도라는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설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국경을 많이 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양강도 출신이 이렇게 많이 탈북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전에는 이 탈북 초창기에는 양강도 사람들은 탈북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삶이 조금 나았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지금 상당히 그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지금 탈북자가 대폭 증가해서 이렇게 지금 양강도 출신이 최고로 많은 거로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그 나타나는 경향은 탈북자의 그 80% 정도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게 그 상당히 좀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죠. 한국은 지금 대학 졸업률이 84% 진학률이 한 80% 정도 8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졸이 막 80% 정도 되니까 이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0대에서 30대 탈북자가 한 58% 정도로 예전에는 한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58% 정도로 이 탈북 연령이 지금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한국의 어떤 탈북자 정책에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최근에 한 탈북자 단체에서 그 대북 이슈, 대북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탈북자들의 그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뭐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나 대북 제재나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탈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봤더니 20대에서 30대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자편향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이상부터는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그 체험과 경험과 지식이 많을수록 네. 이 사드 배치 찬송, 또 대북 제재 해야 된다. 또 그다음에 뭐 그 뭐죠? 개성공단 폐쇄 잘한 일이다. 이런 그 응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나머지 그 20, 30대 미만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제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 뭐 이 우리나라에 그 자편향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 구조를 좀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정하게 생활한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런 그 여론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고 네. 또 그런데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여기 와서 휩쓸려서 잘못된 인식 체계를 가지게 되는구나. 그걸 제가 좀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그 정부가 또 우리 그 시민 사회가 특히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그 수호하려는 이런 진영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이 교육과 어떤 이런 뭐 활동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탈북자들까지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더욱더 선전선동에 잘 넘어갈 거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짚어봤고요. 그 지금 탈북이 그 좀 이렇게 2009년도에 제일 많이 왔어요. 한 해에 3,000명 입국했는데 그 이후에 좀 이렇게 좀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그 한국에서 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니까 누가 탈북하느냐 엘리트층이 탈북을 했다는 거죠.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최대로 많이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대용어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이 뭐 자꾸 대화하자느니 교류하자느니 북한에다가 뭐 돈을 퍼줘야 된다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금 뭐 대북 그 제재를 반대하는 계층에서는 주로 내세우는 논리가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금 쌀값에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 체제가 작동이 돼서 북한은 여기서 대북 제재해도 북한 주민들의 쌀값이나 이런 데는 변동이 없고 그 우리가 하는 대북 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고위층, 북한의 그 지금 공산 왕조 세습 그 권력 계층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반인륜 쪽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또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북한 주민들이 좀 더 이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 시장에서 생존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시장 활성화 잘 해보자는 거 굉장히 시사에 있는 말이네요. 그 좀 당국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 정리할까요? 예,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